성공, 이루고 싶은 얘기죠. 성공해서 많은 것들을 이뤄내고 싶어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성공이란 말이 정말로 너무 많이 남발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네가 불행하고 가난한 건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다. 이러면서 사기를 치죠. 성공한 걸 부러지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혹과 탐욕과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뭐 당장에 저 안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고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끓어오르는 마음을 주체 못해가지고 돈 빌려와가지고 투기에 나서는 이들이 상당수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에 유혹의 말에 성공의 말에 넘어가더라는 거죠. 성공하면 좋겠죠. 잘 되고 싶죠. 그런 마음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수는 가짜들이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개인주의가 되니까 옆 사람들하고 남들하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되다 보니까 혼자만의 생각에 자기만의 착각에 빠져서 그냥 넘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조금만 지나면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있는 건데 그 조금을 못 견뎌가지고 넘어가더라는 거죠. 앞으로는 많은 충격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더욱 궁지에 내몰리니까 답이 없는 거죠. 일본에 안 좋았던 일,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인 일들이 한국에서도 대개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가짜 사기꾼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부모를 원망하라고 얘기하죠. 부자가 아닌 것을 죄로 생각하라고 얘기하죠. 미친 짓이고 어처구니 없는 짓입니다. 그냥 자기가 돈 벌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들 등을 치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하라고 얘기하죠. 갭투기 해가지고 남의 전세금 안 돌려줘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지금의 정부에서는 그런 짓을 벌리면 이제 형사 고소를 당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 거죠. 불경기, 불황이 더 기승을 부릴수록 성공에 대한 갈망은 더 심해지겠죠. 불황이 심해지고 성공을 더 갈망하지만 현실은 더 시궁창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초양가되고 성공하기 넘쳐나지만 실제로는 성공하는 사람은커녕 몰락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도 안 도와줘도 그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주변에서 네가 노력하라고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고 염장 찌르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니까 더 이제 흥분하는 거죠. 남들하고 비교질 해가지고 야 쟤는 저렇게 한다는데 너는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쟤도 하는데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야? 이런 마음으로 그냥 이제 빠져드는 거죠. 이제 앞전에 기부선행으로 사기친 100만 유튜버가 15억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근데 징역을 얼마 안 받은 거죠. 이런 일이 계속 되다 보니까 성공파리 사기꾼들이 가난한 사람한테 접근해가지고 더 성공학을 부러지는 거죠. 그런 놈도 있었죠. 저기 경북대 뭡니까? 워런 버핏 흉내 내면서 자기는 이제 기부도 하고 되게 선한 사람이더라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놈도 사기꾼이었던 거죠.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주식 사기, 부동산 사기, 코인 시세 조작 사기, 사기들이 너무 많죠. 성공학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불황이 깊어질수록 사건 사고만 늘어나는 같은 건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불황이 심해지는데 성공 얘기는 더 많아진다. 사람들을 더 뒤통치려는 이들이 늘어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가난한 사람에게 더 잔인하죠. 이번에 극빈층이 40%가 아니라 60%로 늘어난답니다. 무리하게 빚진 중산층들이 하층 및 극빈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주택을 3채, 5채, 7채 이렇게 무리하게 갭투기로 집을 사들였죠. 그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대출 이자도 늘어나고 감당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들이 다시 중산층으로 올라올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짐승처럼 살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극심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막일을 하게 되고 부당함을 강요받을 겁니다. 정부나 관료들이나 기업들은 극빈층의 편이 아닙니다. 기득권 부자들의 편이죠. 그들의 요구대로 정책을 펼칩니다. 극빈층은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개대식만 하는 거죠. 더 부려먹고 더 멸시하는 거죠.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철저하게 짓누르고 억압을 받을 겁니다. 배려심 강하다고 도와주겠다고 다가오는 이들 대부분은 사기꾼입니다. 극빈층들에게 제대로 된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들하고 연결될 리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들을 멀리합니다. 누가 다가가겠습니까? 겉모습만 봐도 허름하고 딱 인생이 피폐해져 보이는데 사람들이 그냥 꺼리는 거죠. 성공을 얘기하고 당신도 할 수 있다라고 부르짖는 사람들, 성공학 파리 강사들, 교주들, 그들의 말은 아예 그냥 차단하는 게 맞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자신의 세상을, 자신의 인생을 뒤바꾸겠다, 좀 나아지게 해보겠다라고 굳은 결심을 하는 사람들은 도서관에 가십시오. 도서관에 가서 책을 하루에 2권, 3권, 5권 미친 듯이 읽어보십시오. 1년이 365일이잖아요. 1년에 300권을 읽겠다, 500권을 읽겠다, 굳은 결심을 하고 책을 깊숙이 파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책 안에서 많은 서성들이 당신들에게, 우리들에게 알려줄 거라는 거죠. 어떻게 살라는 거지. 어떤 마음으로 지내라는 거지. 아마 그러한 것들이 많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가르침이 될 거다라는 거죠. 저는 최근에 야마오카 사와치의 대망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20권짜리인데요. 이제 한 10권째 읽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이에야스,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아주 선량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인내, 끈기, 참을성은 많이 배울 부분들인 거죠. 그리고 많은 땅을 가졌지만 뭡니까? 잡곡밥에 멀건 된장국을 먹으면서 끼니를 해결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철저하게 검소하게 사는 모습, 그런 것들이 어쩌면 그가 일본을 제패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힘의 원천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성공이 아니라 보통의 사람, 중산층이 되기 위해서, 극빈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춰야 될지를 많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성공학 강사들이 하는 혹하는 얘기, 저런 말에 넘어가지 말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가까이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의식을 키우는 게 이게 훨씬 더 의미 있는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나은 길입니다. 자녀의 현실을 깨닫고 더 오래오래 잘 사는 길을 찾아야 될 겁니다. 성공학에 빠져서 흥청망청거리고 한 방을 놀리지 말고 말이에요. 꾸준히 자기의 삶을 다듬어가면서 나아지게끔 만드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길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